사랑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북촌 대갓집 마나님. 가마가 있고 하인이 있고 원하면 다 닿는 자리. 세상이 보기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안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해 봄 한 서생이 들어왔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글씨 하나뿐인 남자. 처음 마주친 날 두 사람 사이에서 공기가 잠깐 떨렸습니다. 찰나였습니다. 눈을 마주쳤다고도 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나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창호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조선시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선. 나이는 32. 남편이 죽은 지 꼭 2년이 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러워했지요. 한양 북촌 대갓집 마나님. 가마를 타면 길이 열리고 한마디 하면 하인들이 줄을 섰으며 손 한 번 뻗으면 원하는 것이 다 닿는 자리였으니까요. 세상이 보기에 그녀는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냥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요. 마나님, 큰 마나님, 아씨, 과부, 이름이 아닌 자리로만 불렸던 여인. 밥을 먹어도 혼자, 잠이 들어도 혼자, 새벽이 오면 가장 먼저 깨어 혼자 하늘을 보던 여인. 그녀가 가장 무서워한 것은 가난도 병도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고요함이 평생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해 봄 옥선의 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이름은 이강. 나이 28. 신부는 미천한 서생. 집안은 기울어진 지 오래고 과거에는 3번 낙방했으며 가진 것이라고는 글씨 하나뿐이었습니다. 필경사로 고용된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문서들을 정리하고 집안 서찰들을 옮겨 쓰는 일이었지요. 하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서생이 들어오던 날 소슬대문 앞에 서서 안을 살피던 모습이 어딘가 달랐다고요. 주눅이 들기는커녕 오히려 조용하고 단단한 눈으로 이 집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어봤다고요. 마치 자기가 살 집을 고르는 사람처럼요. 옥선은 그날 사랑채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안 됐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딱 한 발자국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강이 앞마당에 들어서며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시선이 창호지 너머로 한순간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찰나였습니다. 눈을 마주쳤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공기가 잠깐 떨렸을 뿐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무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두 사람 중 누구도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직은요. 이 이야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강은 사랑채 한 칸을 쓰게 되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문갑 하나와 벼루, 붓, 먹이 가지런했고 창을 열면 앞마당 저편 안채 처마 끝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첫날부터 일에 몰두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서찰들은 쌓인 세월만큼 두껍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앉아 붓을 놀리는데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지요. 하인들은 그것이 또 묘하다고 했습니다. 대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눈치를 보느라 절반, 일을 하느라 절반인데 이 서생은 눈치 자체를 안 보는 것 같다고요. 옥선은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 방에서 나오다가 사랑채 툇마루에서 이강과 마주쳤습니다. 그도 방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로 따지면 10걸음도 안 되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강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나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또렷했습니다.
어색하게 떨거나 지나치게 공손하지도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옥선은 그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물론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도요. 서찰 정리는 잘 되어 가느냐? 옥선의 목소리는 평탄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마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평탄해야 했으니까요. 네. 3년치가 남았습니다만 한 달이면 되겠습니다. 한 달이면 충분하다.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옥선이 안채 쪽으로 꺾어 들어서는 순간 이강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닌 그냥 혼자 한 말이었습니다. 바람이 차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봄바람이 차다는 그 한마디. 그런데 옥선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날씨 얘기였을 텐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며칠에 한 번씩 마당에서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했고 몇 마디를 나눴고 그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딱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옥선은 어느 순간부터 마당에 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사랑채 쪽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붓을 들다가 창호지 너머 안채 그림자가 움직이면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멈추고 나서 자신이 멈췄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지요.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이강이 늦게까지 일하다가 먹을 갈기 위해 물을 가지러 우물가에 나갔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인형이 비쳤습니다. 누군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지요. 이강은 물을 깃다가 멈췄습니다.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눈을 떼었습니다. 그 불빛은 옥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선은 창호지 너머로 우물가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호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 밤의 침묵은 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서찰 정리를 절반쯤 마쳤고 집 안 사람들과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부엌 할멈은 그에게 솥뚜껑 같은 밥을 퍼줬고 마당쇠는 그를 서방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강은 조용히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건이 생겼습니다. 옥선이 시어머니의 서찰 한 통을 들고 사랑채로 왔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친구분께서 보내온 옛 편지인데 글씨가 흐려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으니 이강에게 보이라는 시어머니의 명이었습니다. 옥선은 사랑채 툇마루 앞에 섰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강은 등을 보이며 앉아 있었고 붓끝이 빠르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모를 만큼 집중하고 있었지요. 옥선은 그 등을 한순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강이 돌아봤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옥선이 손을 들었습니다. 앉아 있거라. 잠깐이다. 옥선이 툇마루 끝에 섰습니다. 이것 좀 봐줘야겠다. 글씨가 발에서 읽을 수가 없다. 이강이 일어서서 툇마루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아래 가까이 섰습니다. 옥선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강이 몸을 기울여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에 편지가 흔들렸습니다. 옥선이 반사적으로 손으로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강도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편지를 잡으려고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쳤습니다. 찰나였습니다. 이강의 손이 옥선의 손 위에 닿았다가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모두 굳었습니다. 반박자, 정확히 반박자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물러섰습니다. 송구합니다. 옥선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절대 내보이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읽히느냐? 이강이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으로만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옥선의 귀 가까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습니다. 닿을 듯 닿지 않는 거리. 그 거리가 더 묘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으니 내년 봄에나 뵐 수 있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강이 천천히 읽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그리움이 병이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리움이 병이 되는 나이. 옥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편지 속 노인의 말인데도 왜 가슴에 박히는 것일까요? 이강은 고개를 들어 옥선을 봤습니다. 그리고 옥선이 편지를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 옥선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고했다.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탄했습니다. 그래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그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직도 손등이 뜨겁다는 것을요. 편지가 날아갔던 그 순간 이강의 손이 닿았던 자리가 아직도 타는 것 같다는 것을요. 마당을 가로질러 안 채로 돌아가는 옥선의 등 뒤로 이강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툇마루 기둥에 기댄 채 옥선이 사라진 안채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뜨거웠습니다. 자, 여러분. 손 하나 스치는 것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아버렸습니다. 깊어졌습니다. 뜰에는 작약이 피기 시작했고 저녁이면 제비가 처마 밑을 오갔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선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받을 때 수저를 2번 놓게 되었습니다. 한 번 놓고 나서야 혼자라는 것을 기억했지요. 책을 읽다가 같은 줄을 3번씩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딴 생각을 하다 들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물었지요. 요즘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과부가 얼굴이 붉으면 팔자다. 조심해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과부. 그렇습니다. 자신은 과부였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촛불을 켜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 신분에서 이 나이에 과부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는 꿈도 꿀 수 없었고 남자를 만나는 것은 더더욱 안 됐습니다. 들키는 순간 집안이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병이 든 것 같은 기침이었습니다. 1번, 2번 멈추다가 다시 또 기침이 이어졌습니다. 옥선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생강을 꺼냈습니다. 꿀을 탔습니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마나님이다. 문 열어라. 잠깐의 침묵.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옥선이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있거라. 기침 소리가 들렸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이강이 앉아 있는 자리와 그녀가 선 자리 사이가 불과 한 걸음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강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의 얼굴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이상했습니다. 크거나 예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자꾸 보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눈, 무언가를 꾹 눌러 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거 마셔라. 생강차다. 옥선이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강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손이 옥선의 손가락 끝에 가까이 왔습니다. 닿지 않았지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좋지 않으면 말했어야지. 약방에 심부름을 보냈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봄마다 이렇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가야 했습니다. 옥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출신이냐?
옥선이 물었습니다. 왜 그것을 물었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예주 쪽입니다. 한양 온 지는 4년 됐습니다. 혼자냐? 잠깐이었습니다. 이강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네. 그 한 글자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쓸쓸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옥선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떨어졌습니다. 나도 그렇다. 옥선이 그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나님이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하인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선을 봤습니다. 옥선도 이강을 봤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 방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수백 마디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옥선이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침이 나면 말하거라.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옥선은 툇마루에 서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무서울 정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안채로 돌아가는 내내 촛불 아래 이강의 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강이 찻잔을 두 손으로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강향이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나님 손향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사람은 알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달 20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가 아니라 안개처럼 내리는 가는 비였습니다. 처마 끝에서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올 만큼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잠들었고 하인들도 자기 처소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집안이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옥선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채 쪽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강도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았을 때 옥선의 가슴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을 닫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닫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이 나왔습니다. 툇마루에 서서 비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안채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안채 쪽으로, 옥선이 있는 방 창가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찰나가 아니었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옥선은 창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만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이강이 툇마루 계단을 내려섰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안채 처마 아래까지 왔습니다. 옥선의 방 창문 바로 아래였습니다. 빗속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옥선이 내려다봤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두 발자국이었습니다. 창호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창이 열려 있었으므로 그 사이에는 공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강이 낮게 말했습니다. 마나님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네도 그렇구나. 옥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방 안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 사실 세상에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빗소리가 좋아서 그랬습니다. 나도 그렇다.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강이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빗속에 서 있으니 옷이 조금씩 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선이 말했습니다. 들어가거라. 비 맞는다. 괜찮습니다. 감기 든다. 마나님께서 또 생강차를 끓여주신다면 감기쯤은 달게 맞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선의 입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 앞에서 웃고 있는 자신이요. 얼마나 됐을까요? 누군가 앞에서 웃어본 것이, 진짜로 웃어본 것이. 이강이 말했습니다. 마나님, 왜? 저는 이 집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하나 찾은 것 같습니다.
옥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너무 좋아서 무서웠습니다. 들어가거라. 옥선이 창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창이 다 닫히기 직전 이강이 중얼거렸습니다.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요. 좋은 밤 되십시오. 창이 닫혔습니다. 옥선은 창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빗속에 이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창호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호지인데도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일은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봤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옥선을 불렀습니다. 밥도 먹기 전에 불렀습니다. 그것부터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옥선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사랑채 근처에 있었느냐?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선은 얼굴을 고요하게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20년간 배운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얼굴에 내지 않는 것. 기침 소리가 들려서 생강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밤에 하인들이 다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옥선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옥선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안 됐습니다. 그 서생 말이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씨도 좋고 일도 잘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 나이가 28이라 하더구나. 네. 너는 32이고. 네. 한 집안에 과부와 호라비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모르느냐? 호라비. 옥선은 그 말에 눈이 멈췄습니다. 이강이 호라비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 얼굴이 그러냐?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내가 봤느냐? 요 며칠 내 눈이 살아났다. 그게 더 무섭다. 옥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생에게 일이 끝나는 대로 돈을 더 주고 내보낼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참아야 한다. 어머님, 더 말하지 마라. 내 뜻이다.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걸어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막았습니다. 과부는 마당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날 오후 이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붓을 들고 앉아 서차를 정리했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고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것은 안채 쪽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을 오갈 때마다 그쪽을 봤지만 옥선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깊어질 무렵 마당쇠가 왔습니다. 서방님, 마나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쪽지 하나였습니다. 이강이 펼쳤습니다. 딱 2줄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주치지 않도록 해라. 어머님의 명이다. 이강은 그 쪽지를 한참 봤습니다. 다시 접었습니다. 촛불 옆에 놓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을 열었습니다. 안채 쪽을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젯밤처럼 그 방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강은 한참을 보다가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백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붓에 먹을 묻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마당쇠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마나님께 드려라. 마당쇠가 전하고 왔습니다. 옥선이 방 안에서 쪽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이강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마음은 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옥선은 그 쪽지를 촛불로 가져갔습니다. 태워야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됐습니다. 불꽃이 쪽지 끝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점점 가까워지는데도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손가락에 닿기 직전 옥선이 쪽지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태워야 했는데 태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서찰 정리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9회째 되던 날, 이강은 마지막 묶음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마당쇠를 통해 전했습니다. 일이 끝나는 날 돈을 줄 것이고 그날로 짐을 싸서 나가면 된다고요. 이강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이강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발소리 하나가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랑채 쪽으로 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이강이 알아챘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크가 왔습니다. 나다. 옥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강이 일어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옥선이 서 있었습니다. 겉옷을 걸친 채 머리카락을 빗지도 않은 채 맨발에 신을 걸치고 왔습니다. 밤중에 혼자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느냐? 옥선이 먼저 물었습니다. 이강이 비켜섰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그 작은 방 안에 두 사람이 서 있으니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옥선이 말했습니다. 내일 가느냐? 네. 어디로?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옥선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알고 있습니다. 이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과부다. 이 집 사람이다. 시어머니가 계시고 집안이 있다. 압니다. 그런데도 자네가 가면 옥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강이 한 발짝 앞으로 왔습니다. 딱 한 발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리는 한 발짝이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선의 얼굴 옆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귀 뒤로 넘겨줬습니다. 손끝이 귀를 스쳤습니다. 옥선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나님. 이강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제게 딱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이냐? 마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되겠습니까? 옥선은 눈을 떴습니다. 이강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보는 눈이었습니다. 옥선이다. 이강이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낮게 불렀습니다. 옥선 씨. 옥선은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시집 온 뒤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마나님도 아씨도 과부도 아닌 그냥 옥선이라고 불러준 것이. 이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을 위로 해서 옥선의 손 아래로 가져다 댔습니다. 잡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닿고 싶으면 닿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선의 손이 천천히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손만 잡은 채 촛불 하나가 그 방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옥선이 손을 걷었습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강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옥선이 돌아봤습니다. 잘 가거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 살아라.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나님도 잘 사십시오. 아니, 옥선 씨도요. 옥선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내내 울음을 참았습니다. 안채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고 나서야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이강이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세상 어느 것보다 깊은 곳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 이강은 그 다음날 아침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보따리 하나였습니다. 벼루와 붓, 옷 2벌,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마당쇠가 시어머니 방에서 가져온 품삯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받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게. 마당쇠가 말했습니다. 글씨 참 좋더구만. 어디 가도 굶지는 않겠어. 이강이 웃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소슬대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안채 쪽 창문이 보였습니다. 창호지 너머에 그림자가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호지 너머로 보았습니다. 이강이 대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따리 하나를 메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그리고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모퉁이를 돌기 직전 이강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봤습니다. 안채 쪽을 봤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보일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봤습니다. 한순간 그 창호지 너머 어딘가를 향해서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옥선은 그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 고개 숙임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손이 창호지에 가서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도 떼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해 가을 옥선의 집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옥선은 봉투를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글씨가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한 줄이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나님도 부디 잘 계시길 빕니다. 마나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나님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옥선은 그 글자들 사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옥선 씨. 소리 없이 불러주는 이름을요. 옥선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미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명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던 태우지 못한 그 쪽지였습니다. 편지를 그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갔습니다. 창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옥선은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는 어디에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닐까? 춥지는 않을까? 어딘가에서 또 그 단정한 글씨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써주고 있겠지.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해야 한다. 그런데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선시대의 사랑은 이렇게 작았습니다. 손 한 번 스치는 것으로 가슴이 뛰고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것으로 눈물이 나고 뒷모습 하나로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묻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 사랑이 아닐까요? 서랍 속에 평생 간직한 쪽지 하나가 사랑이 아닐까요? 창호지 너머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손을 짚고 있던 그 순간이 사랑이 아닐까요? 이름 하나를 들었을 때 흐르는 눈물이 사랑이 아닐까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닿지 못했지만, 말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말하지 못한 마음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된 서랍 속에 접어넣은 감정이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은 낡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모양이 바뀔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